정 그렇다면야 할 수 없지. 하지만 난 젊은이한테 일어날 일을 시시콜콜 다 알고 있어. 마녀 할멈은 어린 나이치고는 보기 드물게 똑똑한 개라며 도미니크에게 몇 가지만 귀뜸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말해주는 건 괜찮겠지? 저기 저 오른쪽 길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 신기한 일도, 모험도, 놀랄 일도, 발견할 것도, 감탄할 일도 없지. 심지어 주변 경치마저 따분할 걸세. 결국 자네는 얼마 안 가 자기 안으로만 깊숙이 파고들게 될 거야. 벌건 대낮에도 허탈 꿈이나 꾸고 꼬리나 흔들고 멍하고 게으러져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는 긴 시간 동안 늘어지게 잠만 자면서 지독히 따분해할 걸세. 그뿐인 줄 아나? 얼마쯤 가다 보면 길이 막혀서 그 지루한 길을 고스란히 되돌아와야 한다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 말이야.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한심하게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짧고 덧없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 아등바등 살아야 되나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딘 리클스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인생은 왜 짧을까요?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어차피 죽을 인생은 참 덧없는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사나, 뭐하러 열심히 사나 라고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사실 어떠한 책을 읽어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의미가 없다, 쓸모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한풀 꺾이고 나서 조금 더 다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까?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좀 받아볼까? 라고 할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책을 목차에 따라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1장이요, 다시 보는 인생의 유한함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유한함, 알죠?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큰 공식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당연히 시간적 실체다. 우리는 시간은 인생이라는 간단한 공식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으로 시작과 끝이 표시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간의 소중함이 핵심이다. 인생이 시간이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의 소중함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시간이 이토록 귀중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현재는 지금 바로 사라져 버릴지니 두 번 다시 불러내지 못한다. 끝나는 거죠. 너무나도 희소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은 딱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희소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다수가 그러고 있다. 시간을 헤프게 쓰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댄다. 팩폭을 좀 때리죠. 인생은 짧다, 참 더럽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최대한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한 건 맞는데 다시 한번 보자.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소한 거야. 귀중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보이니? 허투루 쓰고 있지 않니? 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글귀가 이건데요. 존재하는 나머지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시간입니다. 인생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타이에서 그런 차이가 드러난다. 인생에는 활력이 있다. 여기에서 시간과 인생을 좀 구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야. 시간은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에는 활력이 있다. 도대체 활력이라는 게 뭘까요? 이 활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더덥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이 활력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풀어놨어요. 이 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을 좀 항해?
비유를 합니다. 좋은 항해를 하려면 좋은 지도가 필요하다. 죽음이라는 것은 유한한 경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에 결정적이다. 사실 그게 이 책의 핵심이다. 죽음은 가벼이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고 효용을 주는 선물로 여겨야 한다. 좋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데 사실 지도가 무한하진 않잖아요. 지도의 경계가 분명히 있고 유한하죠. 좋은 항해, 인생을 좋게 항해하기 위해서 그냥 물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유한함,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서는 그 유한함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죽으니까 더덥다, 인생에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활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2장이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인데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별로 영원히 살고 싶진 않은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한 희곡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곡의 주인공이 내린 결론은 인생이 그리 짧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삶을 의미 있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간은 된다는 얘기다. 영원히 살고 싶니? 그건 아니야. 또 죽고 싶기도 해. 그런데 우리 자꾸 인생이 더덥다, 너무 길다, 혹은 너무 짧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살아갈 이 몇 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도 않을걸? 되게 적당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뿐이고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의 죽음을 떠올렸을 때 되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까? 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왜 자꾸 허무해질까? 왜 자꾸 열심히 살기가 힘들어질까? 싫어질까? 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시간병이라는 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행동, 즉 과거 자아와 미래 자아와 관련된 느낌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예컨대 우리가 미래 자아에게 친절히 대할지 아니면 못되게 굴지는 미래 자아에게 얼마나 연결감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인상 깊었던 것은요, 결국에는 미래 자아에게 얼마나 연결감을 느끼느냐인데요. 이 미래에 대한 연결감,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 미래의 모습을 낯선 사람 보듯 한다는 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래의 나를 낯선 사람?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기에 한 연구가 나옵니다. 사회심리학자 할 허시필드는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의 신경활동을 촬영해 사람이 자기와 타인을 대비하여 판단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과 먼 미래의 자신을 현재 자신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동일한 활성화 양상이 나타났다. 파빗은 이 결과를 놓고 우리 삶에서 낯선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중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달리 말하면 나는 미래의 나를 낯선 사람 보듯 하는 것을 문제로 여기며 현재 나와의 연결감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즉, 먼 미래에 있는 나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나와의 연결감이 끊어진 상태에서 남을 보듯이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것을 문제로 여겨서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와 연결감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느끼는 열심히 살아서 뭐해? 혹은 내 미래가 부정적일 것이야. 내 미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기까지일 것이야. 라고 자꾸 종결내는 습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듦이라고 유한성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어감이세요? 나이 듦과 늙음 조금 다르죠? 여기서 조금 비슷한 게요. 나이 듦과 늙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늙음은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인 거죠. 아무 의미 없이 활력 없이. 하지만 나이 들면 조금 다르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들므로 가기 위해서는 자꾸 인생을 종결내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된대요. 내가 그거 해봤는데 별로였어. 내가 저거 해봤는데 저건 안 될 거야. 내 미래에 나는 이걸 해도 결국엔 의미가 없을 거야.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왜 해야 돼? 의미가 없어. 자꾸 종결짓는 습관인 거죠. 미래에 대한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지만이 늙음이 아니라 나이 들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유일한 절대적 진실은 자신이 현상을 어떻게 볼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고 무엇이 무의미한 일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미 있고 의미 없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 선택하는 것이야, 결국에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고 잠재성을 실제와 객관으로 바꾸면서 그런 모습을 투영할 주체가 없다면 우주는 객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이중성 안에 함께 묶여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주의 창조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 큰 삶의 의미가 과연 존재할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세상이 엄청 넓고 세계가 엄청 넓고요.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산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거나 비행기에서 우리가 땅을 내려다보면 인간이 요만한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더덥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투영할 주체가 없다면 우주는 객체가 아니다. 즉 우주를 볼 내가 없다면 우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택, 결정, 그리고 주체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인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삶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 내가 어딘가로 가고자 선택했던 것, 내가 이 친구를 만나자고 선택했던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 큰 거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작은 우리의 인생이 참 더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인생에 대해서도 논할 수도 있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논할 수 있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때만 짧은 게 아니다. 바로 그 짧음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 이야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실컷 인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인생의 짧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인생 너무 짧다, 인생 어차피 죽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어. 왜냐? 그냥 인생의 본질 그 자체가 짧음인 거야. 인생은 원래 짧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덥다 뭐하다라는 것들은 되게 불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책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흘러가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인데, 그 죽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인생이 더덥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죽음이 있고 짧은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의미라는 것을 각자 선택하고 만들어가면서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속에 있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한풀 꺾이면서 약간 다시 생기가 도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24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하반기에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자 하신다면 이 책의 힘을 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